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이번 주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셨던 전문가님들 매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미국 국채금리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식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경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미쓰리, 주식은 늘 경제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 라고 하신다면 제가 아주 이해가 쉽게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주식이라는 녀석이 경제라는 녀석한테 병문안을 갑니다. 가서 경제한테 물어봅니다. 야, 경제야, 너 코로나19 걸렸다며? 근데 그거 혹시 불치병 아니야? 너 건강 상태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좋아지고 있는 게 맞긴 해? 의사 선생님 말로는 뭐 올 가을 정도 돼야지만 너 퇴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명의 맞아? 너 정말 가을에 퇴원해서 나랑 손잡고 단풍놀이 갈 수 있어?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3월 23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 점검해 볼 거고요. 자, 여러분 드디어 WTI가 60달러 이탈했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미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요. 예,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자, 60달러를 이탈한 국제 유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 한번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그 이외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FOMC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입에다가 딱 자물쇠를 채우고 블랙아웃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혹시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이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아니면 혹시 주식이라는 녀석은 좀 또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은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S&P 500은 0.76, 나스닥은 1.12% 하락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증시는 국채금리 따위가 아니라 경기 건강 상태, 경제 건강 상태 너 어떠니? 날 수 있는 거야? 잘 낳고 있는 거야? 이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번 주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거 일정 여러분들께 앞에 방송에서 설명해 드리면서 미쓰리 생각에는 이번 주에 오히려 전문가들 예상을 깨고 좀 변동성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2월달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는요 후질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2월달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2월달 경제 지표가 안 나온다면 그거는 2월달에 미국을 강타한 한파 때문이야 라고 인정은 하되 그냥 안도하지 마시고 경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 같으니까 계속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우선 4분기 경상수지 전분기 대비 적자가 4.2%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월달 신규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 18.2%씩이나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도요. 신규 주택 판매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얼어 죽을 날씨 추워 죽겠는데 무슨 뭘 집을 거래하겠습니까? 좀 있다가 한파 지나간 다음에 따뜻한 다음에 해 이러고 조금 몸을 사리고 있었다라는 걸 전문가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감소 수치는 전월 대비 5.7%였는데 이날 발표된 2월달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무려 18.2%씩이나 감소한 거죠. 이날 여러분, 뉴욕 주식시장 왜 하락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한 거예요. 전문가 예상보다도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정말 경제 회복될 수 있는 거야? 이거 병원비 계속 나가는데 이거 올해 더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3월달 경제 지표는 한파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되는 지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3월 중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시장에 스며드니까 3월달 경제 지표는 아마 잘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럼 3월달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4월이 되면 다시 인플레 우려가 또 커질까요?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요, 이 주식이라는 녀석은요, 굉장히 좀 악동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장난감을, 한 가지 이슈를요, 오래 가지고 놀지 못하고 금방 실증을 내서 다른 장난감, 다른 이슈로 옮겨가고요. 계속 그렇게 새로운 장난감을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갖고 놀던 장난감을 딱 주면서 야, 너 이거 좀 또 갖고 놀아 라고 건네주면 조금 만지작 하다가 갖고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 우려가 다시 재확산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이슈가 주식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생각입니다. 자, 국제유가요. 국제유가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3월달 리치몬드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는 2월 달에는 14가 나왔는데 3월 달에는 17이 나왔다. 예상치는 16.5니까 16.5 시장 전망보다 잘 나왔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약간 샛길로 빠졌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월 달 경제 지표는 한파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다. 그런데 3월 달 지표는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이 3월달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4월달에 다시 인플레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미쓰리 생각에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국제유가 WTI가 전일 대비 무려 6.2% 가격이 다운돼서 60달러 이탈했고요. 57.76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날 국제유가 왜 하락했냐면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까지 봉쇄 연장될 가능성 커졌고요. 거기에다가 시티은행은 야, 독일은 5월 달까지 연장해야 돼 라고 오히려 더 우울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임상 자료에 옛날 자료가 들어갔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백신 승인하는 거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시장은요, 이거 코로나 쉽게 안 잡히네. 그리고 코로나가 쉽게 안 잡히면 경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경제라는 녀석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을에 퇴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가을에 퇴원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을 바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국제 유가가 60달러 이탈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전문가들이 또 여러분 WTI가요 5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허공에 삽질하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을 겁니다. 예, 그런 전망들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매매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왜? 국제 유가는 수요와 공급만 체크하면 돼요. 자, 이제 미쓰리가 생각하는 WTI 적정 가격,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WTI 적정 가격은 50달러대 후반이다. 자, 그러면 60달러 이탈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난번에 60달러 위에 있었을 때 송유관 꼭지를 만지작했던, 즉 증산을 생각하고 있었던 산유국들이 이제 증산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너무 떨어지는 것 같네. 그러면 뭐합니까? 송유관에 구멍을 내죠. 즉 공급 차질을 이슈를 만듭니다. 송유관에 구멍을 내던, 송유관 청소를 한다고 하던, 아니면
늘 사골국 우려 먹듯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쪽에 예멘 반군 후티, 사우디 공격, 드론으로 공격해서 이런 이슈들,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미쓰리 생각에는 그동안에 제가 국제유가를 쭉 체크해 봤을 때, 공급과 수요의 이런 그 이슈들의 균형을 맞춰 봤을 때 50달러 후반대 가격대가 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겠는가가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요점만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첫 번째, 미국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명함도 내밀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나 미국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 이 부양책이 인플레를 자극시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같은 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참석해서 한 얘기를 또 요점만 정해드리면, 첫 번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그동안 계획했는데 이제 이거를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진행할 것이다. 두 번째, 인프라 투자 진행하려면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용 조달을 위해서 현재 법인세 21%를 28%로 징수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에는 완전 고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 보면 증세는 할 건데 지금 당장 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증세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해야 돼요. 앞에 1조 9천억 달러야 뭐 열심히 국채를 발행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제 뭐 3조 달러가 될지 4조 달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명분이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2022년에 그때쯤 되면 이제 완전 고용이 되면, 여러분 완전 고용되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잖아요. 그럼 손에 돈 쥐어지니까 그때 증세할게 라는 것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생각입니다. 자, 뉴욕 주식시장 국제유가까지 다 점검해 봤고요. 여기에 하나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날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뉴욕 주식시장이 왜 빠졌는가? 제가 앞서 한번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접종받으신 91살 되신 여성분, 언제 접종 맞으셨습니까? 작년 2020년 12월 아마 8일 날 맞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같은 달 12월 29일 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하순부터 지금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전 인류는요,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자다. 정말 같은 약병에 있는 주사를 다 맞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큰일이 났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제약회사에서 어떤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점적인 것이 효능성도 있지만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인류가 백신 주사 여기서 개발한 거 저기서 개발한 거 맞아가면서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상자가 되고 있냐면요, 효과에 대한 대상자가 아니에요. 치료제,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효력 기간에 대한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도 우리나라 독감 주사 맞을 때 가을에 맞고 5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12월에 맞으신 분,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그분, 또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날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이유, 그리고 뉴욕 주식시장이 갑자기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미국 경기 회복 막 기대하다가
분위기가 싸해진 이유가 뭐냐면 집단 면역 이거 언제 형성되니? 이겁니다. 집단 면역은 형성될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변종이죠.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독일의 봉쇄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 과연 경제라는 녀석이 올 가을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뒤로 하고요. 오늘 가장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요. 자, 2021년 미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첫 번째, 인플레이션. 두 번째, 달러.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2라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플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금 국제 유가도 이제 60달러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국제 유가가 이탈했기 때문에 60달러 이탈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제 야 이거 코로나19 정말 올해 안에 종식될 수 있어? 이거 경기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4월 달에 문제가 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 두 번째, 미쓰리가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패권 전쟁 2라운드를 생각하면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미국은 약달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디지털 화폐 전쟁을 예고해 놓고 지금 미국은 국채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쓰리가 올해 코스피 뭐 3,500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다 멸치 똥 씹는 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올해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될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관심 있는 거 이건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다음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이 이제 화폐 전쟁, 패권 전쟁을 하고 그 패권 전쟁의 주제가 만약에 달러라면 디지털 화폐라면 죽어나가는 건 신흥국 화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4월 달에 3월 달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뭐 그래서 다시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서 걱정? 이거보다는 오히려 화폐 전쟁,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이슈로 주식시장의 놀잇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가급적이면 이 방송을 길게 늘려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쓰리가 이번 주는 변동성 말씀드렸고요. 예, 뭐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뭐 국채금리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너 정말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건강 좋아지고 있는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유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두, 신흥국의 화폐 가치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더 많이 고민해서 다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